예, 코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이 좀 많이 언급을 하고 있던 전략인데, 이게 마진 거래소에서 이렇게 이제 숏을 치신 다음에 이게 펀딩 피만 이렇게 챙기는 전략이 최근에 가장 좋다. 그래서 이제 금액 크신 분들은 전부 다 지금 숏 펀딩 피만 먹고 있고 굳이 매매를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신데, 과연 이게 그러면 절대적으로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제가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백데이터 테스트 이런 개념으로 한번 이번 시간에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로 보는 이제 숏 펌피 전략, 이제 이게 노리스크의 하이 리턴 전략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영상 더보기란에 이제 질문 및 정보 공유 단톡방 요 링크로 이제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보고 이제 따라해 보실 분들은 이제 여기 보면 바이비트 회원가입 여기에 이제 이거 링크를 클릭하셔서 하면 수수료 할인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숏 퍼피 전략 자체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마진 거래소에서의 이 무기한 계약, 월물이 아니죠. 무기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장가와의 왜곡을 막기 위해 펀딩피가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마진 거래소는 말 그대로 현물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아니거든요. 현물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아닌데, 말 그대로 권리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즉, 이제 롱이라든지, 롱 오른다, 아니면 숏이라고 해가지고 내린다. 요 두 가지 포지션을 각각 잡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포지션 자체가 몰릴 때가 있어요. 이 포지션이 몰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롱만 잡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롱을 잡으면, 바깥의 시장 가격은 예를 들어서 4만 불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4만 불인데, 거래소에서 전부 다 지금 상승을 보는 기대감이 많아가지고, 실제, 4만 불짜리 4만 불의 권리를, 오른다는 권리를 살 수가 없고, 한 4만 4천 불짜리 권리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 시장 가격은 4만 불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들어서 오를 거다. 그런 거에 대한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효과 때문에, 그 권리를 사기 위해서는 한 4만 4천 불을 줘야 된다. 라는 이런 4천 불의 이런 갭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시장과의 갭은, 이러한 우리가 옵션 거래 이런 데에서는 조금 이제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월물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고, 그 월물이라는 거는 마감이라는 거죠. 저희 주식해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그래서 1월물이라고 하면 1월 30일이 되면 이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청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4만 불에 이제 수렴하게 되는 이런 게 존재하는데, 마진 거래소는 이제 무기한 계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월물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가의 왜곡이 나오기가 매우 좋은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막기 위해서 마진 거래소에서는 8시간마다 한 번씩 1회씩 각각의 포지션의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롱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60%, 숏을 잡고 있는 사람이 40%다. 이러면 이제 롱을 잡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시장가 자체가 4만 불이 아니라 한 4만 4천 불 가격이 비싸겠죠. 왜? 오른다는 거에 건 사람이 많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롱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한테 일부를 떼가지고, 일부 펀딩 피라고 하는 걸 떼가지고, 숏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롱 포지션인 사람들은 내가 롱을 잡았다는 것만으로만 해서 이런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숏은 내가 숏을 잡고 있다는 것만으로 해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오히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롱하고 숏의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이런 펀딩 피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게 마진 거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롱을 잡는 사람이 많아요. 항상 이게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이게 이제 코인을 가지고 이제 롱을 같이 잡으면 이게 배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자세한 설명은 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다른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그래서 롱을 잡는 게 많다. 롱이 비율이 항상 높은 경우가 많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펀딩 피는 자주 숏이 먹는다. 펀딩 피를 먹는 비율은 숏을 잡고 있으면 펀딩 피를 먹을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해가지고 어떤 전략이 나올 수가 있냐면, 우리가 현물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거래,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베팅을 하는 베팅하는 시장에서는 결국 이제
바이비트로 치면 BTC USD 시장이 되겠죠. BTC USDT가 아니라 BTC USD 시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1비트코인을 매수하고 1비트를 매수해서 이거를 1비트치를 이제 한 배짜리 숏을 치게 되면 내가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 숏을 베팅을 했다는 얘기는 가격이 내리면 내가 유리한 거잖아요. 그럼 현재 가격 대비 내가 10%의 가격이 내리면 10%의 코인 개수가 늘어납니다. 한 개 있던 게 1.1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롱을 쳐가지고 내가 그 개수가 줄었다. 그럼 10%의 그 상승이 왔을 때는 반대로 내가 10%의 그 개수 하락은 있지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쌤쌤이 되는 뭐 요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한 배 숏을 하게 되면 현물을 가지고 한 배 숏을 하게 되면 이런 가치 하락에 대한 변동은 없다. 즉 이제 내가 뭐 1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1만 달러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뭘로 수익을 얻느냐? 이 펀딩 피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익을 얻는다. 라는 전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일단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하는 방법은 뭐 매우 간단합니다. 뭐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마진 거래소에 가입을 하시고요. 가입하시는 방법은 이제 이게 그 영상 더보기란을 클릭만 하시면 이메일을 첫 번째는 이제 이메일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메일로 온 그 전송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이제 가입은 완료가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진 거래소에 송금을 하는 거죠. 뭐 비트코인이든 뭐든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입금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한 배 숏을 이제 잡게 되면 그냥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이제 심플한 전략인데 그럼 이 전략이 실제 이제 과거에는 얼마나 통했고 현재는 지금 왜 이렇게 핫한지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건 이제 펀딩 피를 보는 방법은 여기 이제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펀딩에서 0.238%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8시간마다 한 번씩 준다는 거고요. 요건 이제 비트맥스 쓰시는 분들은 여기 펀딩 비율 이렇게 해서 0.1074% 뭐 이렇게 이제 해서 둘 다 이제 8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데이터적으로 좀 보면 먼저 그 기간별로 제가 이제 이게 그 전체 데이터를 다운을 받았어요. 이제 바이비트하고 비트맥스에 실제 8시간마다 한 번씩 주니까 1일에 3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 1일에 3회를 주는데 요것들이 그러면 실제 이제 내가 롱이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이 받을지 요거는 이제 확인을 해보니 최근에 장이 워낙 좋았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상승하겠다는 포지션이 많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롱을 많이 잡았던 거예요. 롱의 비율이 항상 높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토탈 140회에 올해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2월 16일까지 140번 펀딩 피가 지급이 됐는데 그 중에 롱이 지급을 한 적이 136번. 즉 비트맥스와 바이맥스 똑같았어요. 롱이 이제 136번씩 지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롱이 지급을 했다는 거는 숏이 이러한 그 펀딩 피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과거에는 어땠느냐? 2020년에는 약간 이 비율보다는 좀 낮았어요. 이제 959번을 롱이 지불을 했고, 숏이 이제 받았을 거고, 숏이 139번을 이렇게 했다. 근데 이제 그 거래소마다 차이는 있었어요. 바이비트가 이렇게 했고, 비트맥스는 조금 이제 롱이 좀 910번, 숏이 188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2019년 1월부터 2019년 그 연말까지는 더 낮았죠. 이제 롱이 875회, 그 다음에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롱이 771회, 요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항상 뭐 숏이 이제 펀딩 피를 받는다. 요런 얘기는 사실 성립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롱이 롱을 잡는 비율이 항상 높은 확률로 높기 때문에 숏이 대부분 맞는다는 말은 어느 정도는 이제 수긍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실제 데이터를 아까 다운받았다고 했는데 그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펀딩 피를 이제 제가 단순히 더해봤어요. 이게 더해봤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펀딩 피가 0.238%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 0.238%가 있었는데 이게 계속 변동을 한단 말이죠. 이 0.238% 숫자가 고정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 롱을 잡은 사람 비율, 숏을 잡은 사람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게 계속 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계속 바뀌는데 자, 그러면 2021년도에 2월 달에 아까 1, 2월 달 통합해서는 제가 이렇게 140번이 이렇게 지급이 있었는데, 그럼 그 140번의 숫자들을 각각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해버리면, 우리가 뭐 0.23 곱하기 140회 하면, 실제 이거보다 훨씬 큰 수겠죠? 근데 실제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어떻게 됐다면, 이게 2월은 2월 16일까지 데이터인데,
이거를 각각 더해보니까 7.3%가 나왔어요. 상당히 높은 숫자죠. 그러니까 내가 한 배 숏을 잡고 있었으면, 내가 가치는, 코인의 가치, 가치 자체는 변하지 않으면서 내가 만불을 투자했으면 만불 자체는 변하지 않으면서 추가적으로 만불의 7.3%라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뭐 이런 거고요. 이거는 뭐 복리니 뭐 어쩐 이런 얘기는 제가 별도로는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거기 펀딩비 숫자를 다 더해보니까 7.3%가 되었다. 그리고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근데 2.53%밖에 안 됐다. 요게 이제 숫자를 이제 대입해 본 결과고요. 1월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더 했어요. 4.61%, 3.47%였다. 라는 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실제 사람들이 지금 이제 45일 정도 지났는데, 2021년이 들어온 지 45일 정도 지났는데, 내가 이제 매매가 자신 없었던 분들은 사실 11.91%를 내가 그냥 마진 거래소에 보내서 한 배 숏만 잡고 있어도, 뭐 한 배 숏을 내가 만불을 잡았다 칠게요. 만불을 잡았으면 내가 1191불을 그냥 얻었던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만불 플러스 1191불의 이제 수익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비트맥스는 이제 좀 더 했을 거고요. 자, 그런데 과거에도 그럼 과연 이랬을까? 요거를 이제 제가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펴본 거를 좀 공유를 드리면 2020년도에는 어땠냐면 바이빗하고 비트맥스가 연간 기준으로 보면 아까랑 동일한 방법식으로 했겠죠? 바이비트는 12.76%, 비트맥스는 6.94%가 됐던 거예요. 자, 1년에 내가 연초에 2020년 1월 1일 날 만불치를 투자를 했다고요. 만불에 투자를 했었어요. 만불에 투자를 했었으면 이게 2020년 12월 연말 같은 얼마가 되었다? 뭐 11,276불이 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즉 내가 요 전략을 취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12.76%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뭐 복리로 적용이 되니 하니까 숫자가 약간은 변동을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수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절대적일 수 있느냐, 절대적일 수 있는 숫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올해 기준으로 보면 이거 45일 만에 12% 수익이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수익이죠. 자, 근데 물론 이걸로도 이제 만족 못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코인 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2020년도 마찬가지죠. 2020년도 내가 뭐 1만 불, 우리가 비트코인이 1만 불로 출발했다고 치자고요. 1만 불로 출발해서 내가 이제 비트코인을 내가 1만 불짜리 1비트를 그냥 들고 있었다고. 1비트를 들고 있었으면 이 1비트가 나중에는 1비트의 가격이 뭐 저희가 연말에 한 4만 불 됐다고 치면 이게 4만 불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1비트를 사는데 만 불을 투자해서 4만 불을 벌었으면 4배 수익인데 이때는 내가 1비트를 사는 게 아니라 물론 사긴 샀는데 만 불로 1비트를 투자한 다음에 최종 수익은 11,276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인 개수가 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트 가격이 지금 4배가 올랐으면 제 비트 개수는 이때는 지금 1비트였지만 내가 숏을 잡고 있기 때문에 비트 개수는 계속 준다고요. 그럼 이게 뭐 4분의 1이면 0.25 뭐 이렇게 되겠죠. 0.25가 되니까 대신에 한 개 코인 가격이 세졌으니까 이게 만불이라는 게 유지가 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코인 개수가 1비트부터 0.25비트로 이렇게 줄어드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020년에도 그럼 이 전략이 유효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아닌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1비트를 사서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냥 장기 존버가 훨씬 더 나았던 거죠. 얘는 내가 만불치를 넣어서 물론 수익이 났죠. 수익이 났지만 만불을 넣어서 11,276불을 얻을 동안 1비트짜리 만불 중 한 개 1비트 사신 분들은 4배가 뛰었으면 그 4배 가격을 다 먹을 수가 있었던 거니까요. 자, 그러면 2020년만 그러느냐? 그것도 아니었던 거죠. 19년도도 보면 바이비트는 15% 수익, 그 다음에 비트맥스는 6.77% 이제 수익이 났어요. 2020년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트맥스도 6.94%로 훨씬 더 낮았죠, 바이비트보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유추하기로는 비트맥스에서 이러한 한 배 숏 전략을 취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거래소도 오래됐고 고인물도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한 배 숏 전략이라는 게 사실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한 배로 가지고 이제 숏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 1년 쭉 가져가실 분들은 그래 무조건 이게 보면 12% 15% 이렇게 이러는 게 어딨냐라고 하실 테지만 사실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뭐 1년 존버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내 수익의 10%만 가져가겠다 이런 것들은
실제 뭐 시드가 크신 분들, 뭐 100억대 재산가들이 100억, 10억씩 들고 있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나는 뭐 코인판 이게 불안정하고 하니까 연 10% 먹는 그 투자 수단이 어딨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해도 돼요. 근데 이제 해도 되는데 뭐 솔직히 1000만 원 하시면서 1000만 원 하고 우리가 100만 원 하면서 1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그 100만 원 만들려고 사실 코인 투자를 하진 않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중간중간에 보면 그 손실이 나는 구간도 있다고요. 무조건 이게 100%라는 전략이 아니에요. 실제 보면 19년도에도 손실 나는 날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있었고 여기도 하나, 둘, 뭐 이 두 개가 있었네요. 자, 즉 이런 말은 뭐냐면 이게 100%인 전략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최근처럼 이렇게 이제 그 수익률이 그 뭐 4% 찍히고 지금 뭐 2월 15일까지 7% 찍히고 이런 달은 이게 진짜 최근 3년 사이 19년, 20년, 21년 사이에 정말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실제 보시면 여기 뭐 과거 데이터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최근 이게 한두 달 동안 거의 11%, 12%가 나는 달은 없었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항상 이런 이제 전략을 어떻게 하는지는 당연히 아시는 게 맞지만 실제 이렇게 이제 절대적인 건 없다. 실제 이게 지금 쇼펌피가 그 쇼펌피 전략이 다른 이제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좀 뭐 이거는 무조건 돈 벌고 시드 큰 사람들은 무조건 이것만 하세요. 지금 이렇게까지 좀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실제 이걸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이게 꼭 뭐 너무 그렇게 매력적인가? 사실 이거보다 더 매력적인 상품은 또 있을 수 있다. 뭐 우리가 디파이만 해도 사실 디파이도 저희 연 15% 보고 들어가는 게 잘 없잖아요. 디파이만 해도 이제 몇십 프로 수익 나는 것들이 많은데 과연 뭐 이거만 해서 이제 그 만족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좋은 전략입니다. 이게 10%대 전략이 나오는 거니까 뭐 만족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게 이제 좀 뭐 불만족스럽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최근 것만 보고 이렇게 뭐 하이 리턴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좀 계기로 해서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뭐 결론을 좀 내려보면요. 이제 바이비트가 일단 비트맥스보다 유리한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비트맥스의 경우에는 이게 고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한 배 숏 전략을 잡아서 기본적으로 숏을 잡고 가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맞는 듯해요. 추측으로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제가 그 영상 더보기란에도 남겨놨듯이 뭐 partner.bybit.com/b/코린이로 오시면 여기 이제 수수료가 할인이 되니까 요것들 뭐 매매를 자주 안 하실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어차피 수수료 할인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장세가 매우 높은 수익률을 주는 기간이다. 이건 이제 제가 앞에서 데이터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반론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분산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거를 무조건 이거만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 다른 것들 다 팔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코인 제대로 된 코인들 제대로 잡아서 존버하시는 분들보다 뭐 나중 되면 좀 후회하실 일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린 여러분.